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첫사랑은 25년 전 대학 시절의 흑백 사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여름 소나기처럼 갑자기 내게 왔다가 이별 통보 한마디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남자였지요. 민준. 그의 이름을 부르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아립니다. 그때 내 나이 23.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도 목소리도 심지어 그가 나에게 남기고 간 단 하나의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빈자리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공허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평범한 남편과 아들 하나를 둔 50대 주부가 되었어요. 삶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첫사랑의 기억은 낡은 앨범 속 사진처럼 흐릿해져 갔지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익숙한 우체통에서 낯선 편지를 발견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이민준.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25년 만에 그의 이름을 보다니. 봉투를 여는 내 손이 떨렸어요. 마치 과거의 유령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의 글씨였어요. 분명히 민준의 글씨였습니다. 서연아.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났어요. 25년 만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무척이나 조심스럽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아니, 그날 밤의 진실이라고 해야겠지. 그날 밤. 어떤 그날 밤을 말하는 거지요? 내가 왜 너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우리 헤어짐의 이유를 오해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여기서 글이 끝났어요. 편지 내용은 여기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편지지가 접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진실? 오해? 내가 뭘 오해하고 있다는 거지요? 2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안개처럼 다시 밀려왔습니다. 민주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진실이라니요? 나는 그의 편지를 꽉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5년 동안 잠자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지금인가요? 왜 하필 지금 이 편지가 왔을까요? 나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몇 번이고 읽었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궁금증만 더 커졌지요. 내가 뭘 오해하고 있다는 건가요? 25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편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들도 학원에 가 있었고요. 조용한 집 안에서 나 혼자 편지를 마주했습니다. 그 편지 한 통이 내 완벽한 일상에 작은 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왜 편지가 끝나지 않은 채로 나에게 왔을까? 너는 정말 살아있는 거니?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부터 시작된 내 상처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궁금함이 더 컸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품고 살았던 상처의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 편지가 내 삶에 가져온 균열.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내 읽고 또 읽었어요. 몇 번을 읽어도 뒤에 내용이 없는 게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왜 편지가 끝나지 않았을까요? 민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는 민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검색창에 이민준이라고 쳤어요. 클릭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하지만 민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기억하지 못했어요. 민준이? 그런 사람 있었나? 25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해? 그들의 무관심한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우연히 서경의 연락처를 발견했어요. 민준의 오래된 친구였지요. 그리고 나에게 늘 질투를 내비치던 그 서경 말입니다. 나는 망설였어요. 손가락이 전화기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경의 목소리였어요.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경아, 나 서연인데. 혹시 민준이 연락처 이서연? 서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너 아직도 민준이 찾고 있니? 그녀의 말투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다 버림받았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민준이 너한테 무슨 큰 빚이라도 졌나? 서경의 싸늘한 목소리에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서경은 늘 민준을 좋아했었지요. 하지만 민준은 나를 선택했었어요. 그날 이후로 서경은 내게 원망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서경아, 사실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이한테서 편지가 왔어. 25년 만에. 전화기 너머에서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편지. 서경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너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이 나라에 없어. 너한테 말할 진실 같은 건 없을 거야. 하지만 편지에는 분명히 다 잊어. 서경이 내 말을 끊었어요. 민주는 너 때문에 떠난 게 아니야. 다른 여자 때문에 떠났어. 너는 이미 버려진 거라고.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25년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편지는 왜? 가짜일 거야. 누군가 장난치는 거겠지. 서경의 목소리가 점점 불안하게 들렸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경아, 혹시 너. 뚝뚝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어요.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경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서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조용히 말입니다. 서경은 누군가와 통화할 때마다 내 이름을 언급했어요. 서연이 그러는데 그 여자가 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안해하는 목소리였어요. 통화를 마친 후 서경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나는 이 모든 상황이 25년 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준이 사라졌던 그날 밤과 말입니다.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경이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반드시 그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내 지난 세월의 상처를 지우기 위해서라도요. 민준의 편지가 진짜라면 나는 25년 동안 오해하고 살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기억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서경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까만 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어요. 25년 전 그날 밤에도 이런 별들이 있었을까요?
민준아, 너는 그날 밤 정말 어디에 있었니? 그리고 왜 서경은 내 편지를 가짜라고 말하는 걸까?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서경의 수상한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그녀는 밤늦게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나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들키지 않게 말이에요. 내 발걸음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서경은 오래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망설였어요. 따라가야 할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결국 나도 그녀의 뒤를 쫓았어요.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래 방치된 냄새였습니다. 이곳은 버려진 창고였어요. 어둠 속에서 서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꺼는 소리였어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민준이가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야? 서경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어요. 민준이? 민준이 나타났다고요? 25년 전처럼 다시 사라지게 할 순 없어.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다시 사라지게 한다니요? 서경이 민준을 사라지게 했다는 건가요? 25년 전 그날 밤에 나는 숨을 참았어요. 들키면 안 됐거든요. 이번엔 확실히 해야 해. 서연이 그 여자가 진실을 알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우리 모두? 서경에게 공범이 있다는 건가요? 그때 바닥에서 딱 소리가 났어요. 내가 실수로 뭔가를 밟았습니다. 서경이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누구야? 서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 서경이 내 쪽으로 다가왔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어요. 나는 어둠 속에서 나왔습니다. 나야, 서경아. 서경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서연. 너 여기서 뭐해? 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내 말 다 들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경아, 25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넌 몰라도 돼. 아니야. 나는 알아야 해.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경이 내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내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녹음한 거 있으면 다 지워. 서경아, 왜 이러는 거야? 그때 서경이 내 뺨을 후려쳤어요. 탁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서경의 눈에 광기가 어려 있었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 민준이가 너를 만나러 가지 못하게 막았어. 드디어 진실이 나왔어요. 내가 그를 잡으려고 했어. 그런데 그는 끝까지 너만 찾더라. 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국 그는 내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어. 그날 밤 민준이는 사라진 게 아니라 나를 피해 달아난 거야.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25년 동안 내가 알고 있던 진실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왜? 왜 그랬어? 왜겠어? 질투 때문이지. 서경이 울부짖었어요. 민준이는 나를 한 번도 봐주지 않았어. 늘 너만 찾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절규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만나지 못하게 막았어. 그런데 민준이는 서경이 말을 멈췄어요. 민준이는 뭐? 나는 다그쳤어요. 민준이는 서경이 고개를 떨었어요. 내가 25년 동안 민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기억이 서경의 질투와 집착 때문이었다니요.
나는 25년 동안 억울하게 아파했던 내 자신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서경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 남긴 편지의 남은 조각을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나는 이제 과거의 나약한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진실을 되찾기 위해 싸울 거예요. 서경아, 민준이는 지금 어디 있어? 내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몰라. 서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서경은 민준의 행방을 알고 있어요. 나는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진실을 말이에요. 나는 서경에게서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경찰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서경의 행동과 그녀의 자백을 모두 말했어요. 25년 전부터 이어진 일이라고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웠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서경의 자백을 들었지만 녹음한 것도 없었거든요. 증거 없이는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절망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경찰서를 나서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민준의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혹시 놓친 게 있을까요? 그때 봉투의 모서리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였어요. 돋보기로 봐야 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 거지? 나는 중얼거렸어요. 글씨가 흐릿했거든요.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호수공원, 벤치, 오후 3시, 우리의 나무 아래.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어요. 이것은 민준이 남긴 마지막 단서였습니다. 우리의 나무. 대학 시절 민준과 함께 이름을 새긴 그 나무 말이에요. 우리는 자주 그 벤치에 앉아 꿈을 이야기했었죠.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어요. 나는 홀린 듯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3시. 나는 벤치 앞에 서 있었어요. 우리의 나무 아래였습니다. 벤치 아래를 살펴봤어요. 뭔가 묻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손톱에 흙이 끼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지? 녹슨 철 상자였어요. 작고 무거웠습니다. 손으로 흙을 털어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그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하나도 있었어요. 민준의 일기장. 표지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분명히 민준의 글씨였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나는 경악했습니다. 일기장에는 민준이 떠나기 전 썼던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서경이 또 전화했다. 계속 만나자고 한다. 그의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서경이 나를 스토킹하고 있다. 서연이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서경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서연이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한다. 눈물이 났어요. 민준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다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서연이가 위험에 빠질까 두렵다. 나는 서연이를 보호해야 한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서연이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서연이를 지키는 것이다. 마지막 장이었어요. 서경은 서연이가 내 곁에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서연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서연이를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일기장을 보며 눈물을 쏟았어요. 25년 동안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첫사랑의 마음이 사실은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었다니요. 내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25년간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이 일기장을 들고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경찰관이 일기장을 펼쳐봤어요.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서경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민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가 보낸 편지에는 왜 뒤에 내용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나에게 그 편지를 보냈을까요?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비밀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정말 어디에 있니? 살아있는 거니? 서경이 체포되자마자 나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어요.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니까 서경의 남편 승태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승태 씨. 나는 뒤로 물러섰어요. 너 때문에 우리 서경이가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어. 승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내가 그동안 서경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알아? 나는 승태의 말에 의아했어요. 25년 전 승태는 민준을 걱정해주는 척하며 나에게 다가왔었거든요. 민준이 사라진 뒤에도 나를 위로해 주었죠. 민준이 떠난 이유가 내가 아닌 다른 여자 때문이라고 말해준 사람이 바로 승태였어요. 나는 승태를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서경의 편을 들다니요. 승태 씨 왜 이러세요? 그때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도와줬다고? 승태가 비웃었어요. 서경이는 그냥 너를 질투했을 뿐이야. 민준이를 잊고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왜 다시 과거를 들춰내서 모두를 힘들게 해? 하지만 진실은 무슨? 승태가 소리쳤어요.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서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어요. 사실은 말이야. 승태가 갑자기 웃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너한테 보낸 그 편지 내가 쓴 거야.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요? 민준이가 아니라 내가 썼어. 내가 민준이 흉내를 냈지. 승태의 목소리에서 광기가 느껴졌어요. 왜? 왜 그런 짓을? 왜겠어? 너를 괴롭히려고. 그가 다시 웃었어요. 25년 전에도 지금도 너를 괴롭히는 게 재미있어서. 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 편지가 가짜였다니요. 그런데 내가 예상보다 끈질기더라. 경찰까지 부르고. 승태가 내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이대로 두면 서경이가 감옥에 갈 거야. 그럴 순 없지. 그때 승태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거래하자. 내가 경찰에 준 증거들을 모두 없애줘. 그러면 내가 민준이의 행방을 알려줄게. 내 심장이 다시 철렁했어요.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 민준이는 살아있어. 승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그건 내가 증거를 없앤 다음에 말해줄게. 나는 승태의 제안에 넘어갈 뻔했어요. 민준이 살아있다니 그 말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계속 흔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니에요. 거절할게요. 뭐? 승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승태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이 고집 센 년아. 그가 내게 소리쳤어요. 넌 민준이가 왜 나한테 25년 동안 연락을 안 했는지 알아? 뭐라고요?
내가 민준이를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거든. 승태가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서경이한테 돈을 빌려주고 민준이를 협박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가 돈을 갚지 못하자 너한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지. 나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민준이가 떠난 거야. 너를 지키려고. 그럼 지금 민준이는 내 죄를 내가 다 밝혀낸 거야. 승태가 절규했어요. 내가 민준이를 괴롭혔어. 내가 너희 사랑을 망쳤어. 그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어요.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뭔가 더 큰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승태 씨, 진짜 진실을 말해주세요. 이게 진실이야.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승태는 아직도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서경보다 더 악랄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승태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에게 민준이 남긴 일기장과 편지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들을 보세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승태가 일기장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 일기장. 내가 찾고 있던 게 바로 이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그 녀석이 이걸 너한테 남기고 갔을 줄이야. 나는 의아했어요. 승태가 일기장을 찾고 있었다고요? 왜 이 일기장을 찾고 있었어요? 그건 승태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갑자기 내 손에 있던 일기장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주지 마.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어요. 발걸음 소리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서연아, 그것만 내놔. 승태가 나를 쫓아왔어요.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숨이 차서 멈춰 섰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멈춰.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그 남자가 내게 다가왔어요. 나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철수? 민준의 또 다른 친구였어요.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철수 말입니다. 철수야, 어떻게 여기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철수가 나를 지켜주듯 내 앞에 섰어요. 민준이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었어. 나는 철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승태의 협박도, 서경의 자백도, 그리고 일기장을 찾은 일도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역시 그랬군. 철수가 중얼거렸어요. 서연아, 승태가 25년 전 민준이가 사라진 날 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 뭘 했다는 거예요? 승태는 민준의 집에서 중요한 서류를 훔쳐 달아났어. 철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그날 밤 민준은 서경의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승태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어.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하지만 승태는 민준의 도움 요청을 무시했어. 오히려 민준의 집에서 중요한 서류를 훔쳐 달아났지. 무슨 서류였는데요? 민준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 서류야. 엄청난 재산이었어. 철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은 그 서류를 찾기 위해 승태를 쫓아갔어. 그런데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은 승태를 쫓다가 사고를 당했어. 교통사고였어.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사고? 민준은 그날 밤 죽었어. 철수의 말이 내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죽었다고요? 승태는 민준의 서류를 훔쳐서 25년간 자신의 범죄를 숨겨왔어. 철수가 승태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서경은 그 사실을 알고도 승태를 옹호하며 민준이가 너를 떠난 것처럼 꾸며냈어. 나는 눈물이 났어요. 민준이 죽었다니요. 나는 그들이 너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 철수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준이 남긴 편지는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유언이었어. 그럼 승태가 보낸 편지는 가짜였어. 승태가 너를 괴롭히기 위해 보낸 거야. 나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승태가 민준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니요. 그리고 서경은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니요. 승태. 나는 그를 향해 소리쳤어요. 내가 민준을 죽인 거야. 승태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 아니야. 나는. 변명하지 마. 철수가 승태를 붙잡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민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나는 그들의 끔찍한 거짓말에 분노했어요. 25년 동안 나를 속였던 그들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민준이 정말 죽었다니요. 25년 동안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민준아, 미안해. 나는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 철수가 내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민준은 마지막까지 너를 사랑했어. 그것만은 진실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나를 위해 민준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전달해 주었어요. 봉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민준의 마지막 편지야. 철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민준의 글씨였어요.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났어요. 나는 이제 너에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그의 절망이 느껴졌어요. 승태가 나를 협박했고 나는 그를 쫓다가 사고를 당했어. 내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이제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될 때쯤이면 나는 아마 없을 거야. 가슴이 먹먹했어요. 내 죽음의 진실을 밝혀줘. 그리고 너는 행복해야 해. 민준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철수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는 나에게 약속했어.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은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를 바라봤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넌 왜 내게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해줬니?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 모든 진실을 숨겼니? 철수는 나를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의 얼굴에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너에게 민준이의 죽음이 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 뭐라고? 나는 놀랐어요. 민준이가 승태를 쫓다가 사고를 당한 그날 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승태에게 돈을 받고 그들의 거래를 눈감아줬어. 충격이었어요. 나는 민준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어. 철수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를 볼 면목이 없어서. 그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어요. 나는 철수의 말에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철수는 민준의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민준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다니요. 너까지. 나는 그에게 소리쳤어요. 민준을 배신한 거야?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그때 어렸어. 돈이 급해서. 변명하지 마. 나는 그를 뒤로 하고 홀로 울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서경도 승태도 이제는 철수까지. 민준만이 진실했어요. 그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민준아. 나는 중얼거렸어요. 너만이 진짜였구나. 철수는 자신의 죄책감을 갚기 위해 나를 도와주었던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25년 동안 후회했어. 철수가 뒤에서 말했어요. 매일 밤 민준이 꿈에 나타났어.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그래서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을 찾는 걸 도와준 거야. 민준이에게 용서받고 싶어서.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겁쟁이야. 25년 전에도 지금도. 나는 이 모든 진실에 좌절했어요. 내가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민준만이. 민준만이 끝까지 나를 사랑했어요. 철수야. 나는 그를 돌아봤어요. 적어도 내가 진실을 말해준 건 고마워. 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없어. 민준이 대신 용서해 줄 거야. 나는 민준의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민준아,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민준의 답장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졌던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민준은 죽었고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나는 살아야 했어요. 민준이 남긴 사랑을 가지고 말이에요. 민준아, 기다려. 이제 정의를 실현할 거야. 나는 다짐했어요. 승태와 서경, 그리고 철수까지 모두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민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승태와 서경은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재판정에서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딱 하고 울렸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소리였습니다. 철수도 자수했어요. 그는 민준의 죽음에 연루된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가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는 민준의 유산을 정리했어요. 승태가 훔쳤던 서류들이 모두 되돌아왔습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었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민준재단을 설립했어요. 민준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현판을 다는 소리가 울렸어요. 딱딱딱 망치 소리였습니다. 민준재단. 간판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어요. 민준이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찾아왔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어요. 어느 날 저녁 나는 민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고마워, 민준아. 나는 편지에 대고 말했어요. 내가 남겨준 사랑으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어요. 민준의 대답 같았습니다. 25년 전 그는 나에게 사랑을 남기고 떠났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어느 주말 나는 민준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민준아. 나는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나는 이제 괜찮아. 목소리가 안정되어 있었어요. 내가 남겨준 사랑으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바람이 내 뺨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는 너를 내 마음속에서 놓아줄게. 그러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민준에 대한 사랑이 여전했어요. 그리고 내가 남겨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게. 나는 민준의 무덤 앞에서 눈을 감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 얼굴을 비췄습니다. 민준의 축복 같았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과거의 아픔을 안고 살되 그것에 지배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민준아, 내가 못다 한 꿈을 내가 이어갈게.
발걸음이 힘차졌어요. 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게.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어요. 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첫 문장이었어요. 25년간의 아픔이 끝나고 이제는 사랑으로 살아갈 것이다. 민준재단에서의 새로운 꿈들을 적었어요. 민준이가 남겨준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일기를 덮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첫사랑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영원할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잊고 싶었던 첫사랑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기억 속에 여러분이 아직 풀지 못한 오해와 진실은 없으신가요? 과거의 기억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때로는 아픈 기억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끝나도 그 사랑이 남긴 흔적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요. 민준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웠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